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는 해변은 천천히 걷거나 수영하거나 일광욕을 하는 장소이지만 그뿐만은 아닙니다. 바다는 다종다양한 것들을 물가로 보내줍니다. 난파선의 권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해안에서 발견한 것은 발견자나 그 사람이 속한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는데 비슷한 것이 과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안 부근의 주민이 일부러 배를 난파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며 이 권리는 금지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오늘 토픽에서는 이런 복잡한 권리 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주제예요. 바로 여러 나라의 해안에서 발견된 놀라운 발견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바로 시작할게요. 목욕탕 오리. 해안에서 목욕탕 오리 장난감을 발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초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누가 버렸거나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게 대량의 오리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발견된다면? 이야기의 시작은 1992년 1월 10일. 이날 홍콩에서 워싱턴주 타코마로 향하던 수송선 에버로레로가 태평양 위에서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몇 개가 바다로 떠내려갔는데 그중엔 욕실에 장난감을 실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리, 개구리, 비버, 거북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고 긴 바다 위를 떠내려가야 했습니다. 그 후 미국이나 캐나다 서해안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플라스틱 장난감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바로 그 오리와 거북이였어요. 1993년 8월에는 알래스카만 연안에서만 무려 400개의 장난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장난감은 해류를 타고 거의 전 세계의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칠레, 러시아, 심지어 아이슬란드와 프랑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장난감들은 사이좋은 표류물 또는 사이좋은 수영선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그림책 작가들과 과학자들이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들을 찾아내 연락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에버로렐의 장난감이 발견된 장소를 찾아가면서 해류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화석. 과학자들은 해안에서 화석을 발견한 정도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모래사장을 산책하다가 드물지 않게 암모나이트 껍질 등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완전한 어룡의 화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발견자의 이름은 토미 질이라고 하는 화석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차머스라는 마을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1억 8천만 년이 된 어룡의 척추와 머리뼈를 발견한 것이죠. 화석의 크기는 40피트로 무려 12m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어룡은 쥐라기의 전기감과 백악기의 대부분 시절 동안 바다의 왕자로 군림하면서 생물학적 진화 형태인 플래시오사우루스로 진화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각지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영국과 독일, 인도, 심지어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개골이 있는 척추는 특히 희귀하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 2007년 웨일스 해안에 돌연 수몰된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즉시 당국에 연락했고 전문가가 바로 현지에 도착했어요. 이 비행기는 조사 결과 1942년 그위넷에서 추락한 미 공군의 전투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군기와 싸우다 격추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훈련 중에 엔진이 고장났던 것입니다. 당시 조종사였던 로버트 엘리엇 중위는 운 좋게도 찰과상 하나 없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비행기는 65년 동안 모래 속에 잠들어 있다가 밀려온 파도로 인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엘리엇은 이미 떠난 후여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적인 구출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전선에서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운명은 쉽게 바뀐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네요. 포탄. 종종 해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된 구시대 전쟁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발발한 미국 남북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해설은 생략할게요. 2019년 9월 초에 미국 동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나간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던 애런 라틴은 여자친구와 폴리비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매우 무겁고 딱딱해 보이는 금속 같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후 그것이 대포의 폭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것이 그 옆에서 발견되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도 이 해변에서 같은 시대의 포탄이 16개나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폴리비치 근처에서 남군이나 북군의 배가 난파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 조각. 2015년 7월 29일 레오니온 섬의 모래사장에서 청소원으로 있던 니콜라 페리에는 657BB라고 표시된 플래퍼론, 즉 비행기 날개에 달린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페리는 이를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분석을 진행한 전문가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70편의 마지막 비행과 그 운명은 항공업계 최근 10년간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8일 베이징행 보잉 777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현지 시간 0시 42분에 이륙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50분도 지나지 않은 1시 21분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자취를 감춘 후 7시간이나 계속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8시 19분에 통신위성과 마지막 교신을 나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대규모 수색에도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었다면 인도양에서 발견된 잔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항공 전문가라도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페리에가 여행 가방이나 객석 시트 등 추락한 비행기와 관련이 있을 만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관심이 없어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에 대해 몰랐기 때문인지 모래사장에서 쓰레기를 발견하면 항상 그렇듯 모두 소각해버렸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인도양 연안에서는 불가사의한 실종 비행기와 관련 있는 여러 물건들이 아직도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플랫 페어링의 파편이 모잠비크 바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평 꼬리 날개 패널도 발견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납치돼서 인도 어딘가로 가려다 실패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린피스 설치 미술. 모래사장에서 발견된 것 중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닌 일부러 그곳에 놔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필리핀에서 만든 설치 미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은 길이가 50m나 되는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래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먹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붉은 플라스틱은 흐르는 피를 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징그럽지만 예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활동가의 목적은 재능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겠죠. 더 세계적인 목적, 즉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환경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바닷가에서 특이한 걸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발견들이 앞으로 저희 영상에서 소개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